지금 QLD랑 TQQQ로 돈 벌고 싶으신데 계좌가 자꾸 흔들리는 분들, 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기려고 해서입니다. 나스닥백을 2배로 굴리는 QLD, 3배로 굴리는 TQQQ, 이거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 머리를 믿고 매번 즉흥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는 사람 특징 3가지, 사실 되게 잔인하게 심플합니다. 첫째, 내 머리를 믿지 말고 검증된 구조를 먼저 붙잡습니다. 돈 버는 세계는 시험이 아니라 오픈북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보다 누가 더 좋은 구조를 쓰는지가 갈립니다. QLD와 TQQQ 자체가 구조의 결정판입니다. 나스닥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레버리지를 얹어서 개인의 천재성 없이도 시장의 상승을 더 크게 먹게 만든 구조입니다. 여기서 평범한 사람은 2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선택지를 줄이고 규칙을 고정해야 합니다. 매수는 언제, 매도는 언제, 비중은 얼마, 손이 근질거릴 때는 무엇을 할지, 이걸 미리 정해두는 사람은 시장이 요동쳐도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그날그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커뮤니티 보고, 기분 따라 QLD 샀다가 TQQQ 갔다가 다시 다른 거로 튀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감정 노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고정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자동으로 매수합니다. 추가 매수는 조건을 하나만 둡니다. 기준은 레버리지 ETF 차트가 아니라 본주인 QQQ의 흐름을 봅니다. QQQ가 단기 추세 위일 때만 QLD나 TQQQ를 분할로 얹습니다. QQQ가 단기 추세 아래로 꺾일 때는 새로 사는 손을 멈춥니다. 이렇게만 해도 당신의 성적은 갑자기 좋아집니다. 왜냐면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는 못 맞춰서가 아니라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입니다. 둘째, 본능으로 떠오른 첫 생각을 바로 믿지 않고 한번 끊어서 다시 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떠올린 생각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TQQQ를 보면 빨리 부자 되는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QLD를 보면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부자 되는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내가 지금 TQQQ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내가 지금 QLD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투자 판단에서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TQQQ를 더 사고 싶다. 그럼 이유를 한 줄로 적습니다. 상승장 같아서, 남들도 다 버는 것 같아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는 순간 본인의 생각이 객관화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다시 봅니다. 지금은 규칙상 추가 매수 구간이 맞는지, 아니면 감정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하는지. 이 단절 하나가 평범한 사람을 한 단계 위로 올립니다. 천재처럼 맞히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투자에서 이 습관이 특히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QLD와 TQQQ는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흔들리면 계좌가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일수록 직감이 아니라 규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을 때 더 사고, 오늘 겁날 때 던지면 레버리지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성격을 확대해 보여줍니다. 조급함을 가진 사람은 조급함이 더 커지고, 원칙을 가진 사람은 원칙이 더 강해집니다. 셋째, 뭘 할지보다 뭘 안 할지를 먼저 정하고 지루함을 버티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할 일을 늘립니다. 종목 늘리고, 뉴스 늘리고, 공부 늘리고, 전략 늘리고, 계좌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변수를 줄이는 겁니다. QLD, TQQQ를 하더라도 게임을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나스닥백이라는 한 축을 정했다면 다른 유혹을 끊는 겁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좋아 보이고, 내일은 코인, 모레는 테마주. 이렇게 흔들리면 결국 남의 돈벌이에 에너지를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분산이 아니라 집중을 한다. 나는 지금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을 한다. 나는 지금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을 한다. 이 세 문장을 붙잡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꾸준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결국 돈을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꾸준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지루하고 질리고 재미없고 남들처럼 한 방이 안 나고 이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부자 되는 사람은 감정을 회복시키는 루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이든 산책이든 햇빛이든 음악이든 짧은 명상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감정을 먼저 안정시키는 장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야 QLD를 들고도 조급해하지 않고 TQQQ를 들고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QLD만 사면 됩니까? 그래서 TQQQ는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합니까?
현금이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LD는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도구입니다. 시장 안에 오래 남게 해줍니다. TQQQ는 속도를 붙이는 도구입니다. 방향이 맞을 때 가속을 붙여줍니다. 둘 다 같은 곳을 봅니다. 차이는 충격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정 조절이 약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타입이면 QLD 비중을 높이고 TQQQ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규칙을 지키는 자신이 있고 변동성을 견딜 체력이 있고 손이 덜 나가는 타입이면 TQQQ를 제한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한적입니다. TQQQ를 메인으로 들고 간다는 말은 메인 규칙이 더 단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사야 하냐는 질문은 사실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내가 세운 규칙이 사라고 할 때 삽니다. 그래서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규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자동 매수는 무조건 합니다. 추가 매수는 QQQ가 단기 추세 위일 때만 합니다. 추가 매수는 분할로만 합니다. 이익이 크게 났을 때는 일부만 줄입니다. 전부 팔지 않습니다. 일부를 줄인 돈은 현금으로 남겨서 다음 조정을 기다립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사고 팔고 하다가 계좌를 찢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매도는 예측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시장이 꼭대기라서 파는 게 아니라 비중이 과해졌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 수익이 크게 났을 때 보유 비중이 처음 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그때 일부를 정리합니다. 이 방식이 당신의 멘탈을 살립니다. 내가 천재처럼 맞춰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후회가 줄어듭니다. 현금이 적은 분들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현금이 적은데 선택지가 많으면 그건 불안이 커지기만 합니다. QLD나 TQQQ 하나로 정하고 자동 매수로 기본을 만들고 추가 매수는 아주 제한적으로 딱 조건이 맞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실수가 적어서 이기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써서 이깁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첫 생각을 끊고 다시 생각해서 이깁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안 할 걸 정하고 지루함을 버텨서 이깁니다. QLD와 TQQQ는 그걸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원칙이 단단하면 돈을 벌게 해주고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면 계좌를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종목보다 구조를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